큐와 큐장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본 지식을 먼저 쌓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나침반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나침반은 이제 항상 그 나침반의 바늘이 자기장의 방향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자기장이 이 화살표 방향이에요. 그럼 나침반의 N극을 가리키는 이 빨간색 부분이 이 화살표 방향을 그대로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그냥 이 나침반을 들고 다니면 보통 북쪽을 가리키죠. 그 이유는 지구도 큰 자기장인데 지구의 자기장은 북쪽을 향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얘는 이 자기장의 방향대로만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자석 주변에 놓으면 어떻게 되냐? 자석 주변에서는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는 그림과 같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장이라는 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N극에서 출발해서 S극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을 이 위치에 놓으면 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요 방향대로 이렇게 N극을 가리키게 되고요. 나침반이. 그 다음에 여기다 놓으면은 이제 요 들어가는 방향, 요 방향대로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빨간색 부분, 그 N극을 가리키는 부분이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 N극이라는 게 이제 S극으로 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가리킨 거예요. N극이라고 해서 N극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요 정도 기본적인 자석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전에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나침반을 이용하면은 북쪽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침반을 어딘가에 두었는데 나침반의 방향이 북쪽이 아닌 다른 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다시 놔봤는데 또 그래요. 다른 나침반을 갖고 와서 그 자리에 놨는데 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 바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다 그 나침반을 놨더니 나침반의 방향이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아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주변에 나침반을 가져다 두면은 나침반이 반응하더라. 아, 그렇다는 말은 다시 한번 말하면 결국엔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걸 알아내게 된 거죠. 정말 우연찮게. 그, 어, 나침반은 자기장이 없으면 반응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있구나, 이렇게 역으로 알아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걸 알아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앙페르라는 사람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자, 오른손을 이용하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의 이 생긴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른손을 지금 그림처럼 들고요. 엄지를 착 피면은, 그러니까 따봉 하는 거죠. 따봉을 하면 이 엄지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감싸는 요 방향, 지금 그림상에서는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만약에 도선이 이렇게 누워 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이때는 오른손을 요렇게 쥐면 되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은 왼쪽으로, 엄지손가락 따봉이 가리키는 왼쪽이고, 그 다음 요렇게 감싸는 방향, 요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도선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뭐 도선에 따라서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도선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원형으로 생긴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해볼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원형 도선이 있으면은 그 부분 손을 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해서 방향 알아내고, 여기서 또 오른손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 알아내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오른손에서 방향 알아내고, 전류의 방향만 맞추면 자기장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생기니까요. 그죠? 제가 이거 손을 잘못 그렸네요. 반대로 그려야 되는데. 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쪽이 전류면은 이렇게 자기장의 방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부분 그려주면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본 원형 도선뿐만 아니라 그 요렇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원형 도선이 여러 개가 보인 거.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코일이라고 불러요. 코일 또는 이제 솔레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원형 도선이나 이런 코일에서는 그 오른손 법칙으로 하나하나 할 수도 있지만 오른손 법칙의 변형을 합니다. 앙페르 오른손 법칙의 변형을 사용하면 훨씬 편해요. 자, 그 변형은 뭐냐, 바로 손 모양은 앙페르와 똑같은데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엄지, 따봉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도는 방향대로 그대로 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 감싸주면 엄지손가락을 쫙 피면 그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앙페르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도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는데 원형 도선이나 또는 원형이나 또는 이런 코일 같은 데서는 그걸 서로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해봐야 돼요.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거나 그림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실습 시간을 줄 거니까 그때 많이 연습해보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부가 잘 안 될 거예요. 그저 막 밖에 놀러 가고 싶고 선생님도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아산에 가서 이제 조금 단풍 구경을 좀 하다 왔습니다. 선생님 아산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